언어가 사라지고 우리가 다 영어 공용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영어 잘하면 좋습니다. 뭐 쓰고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언어가 사라진다고 해서 언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각들, 감수성들, 기억의 양식들이 쏟아집니다. 혹시 태백삼이 읽어보신 적 있나요? 최명희 홈불 읽어보신 적 있죠? 번역 가능할까요? 그게? 네? 외국어로 번역 가능할까요? 물론 얘기 내러티브나 이야기의 줄거리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투리들, 방언들, 고유어들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우리 진달래 꽃을 영어로 번역하신 분의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나보기에 역겨워 잘 아시죠?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다가 또 번역이 될까 안 될까? 불가능합니다. 거기 있는 리듬들, 그죠? 선율들, 그 한 언어에 각인된 우리 어떤 민족의 정서들, 이런 것들은 번역되는 순간 다 휘발돼 버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엄마하고 전화할 때는 그 동네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뭐 공적인 자리든 뭐들이 만날 때 되게 표준을 쓰죠. 그만큼 내가 어머니 젖을 빨면서 배웠던, 요즘은 뭐 다 플라스틱 젖바니까 다시 하려고. 애들한테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차병원이야. 네. 그렇듯이 그 언어적 다양성은 우리의 기억과 정서와 이런 다양한 문의들을 포함하고 있는, 담고 있는 이 언어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전면하면서 사라집니다. 문제죠. 참 어렵기도. 그래서 요즘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 이제 문학 작품이 중요하죠. 문학의 예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시든가 뒤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학 작품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말씀 부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는 인두껍을 뒤집어 썼으니까 인간이지 저 사람도 아니다 그러죠. 우리 마치 다른 사람만 그런 줄 알죠. 중고등학교 때 소나기 이후 소설도 안 읽고 시도 안 읽고 그 사람 아니에요. 인두껍을 뒤집어 쓴 가축이지. 웃으시는데 되게 씁쓸하죠? 네. 내가 우리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학교에. 그러면은 먼저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12년 동안 철저하게 설득해왔다. 이제 그 가축의 껍질을 벗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하고 한번 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애들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시죠. 혹시 춘향전 모르시는 분 다 알죠? 춘향전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홍길동전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읽으신 분. 고등학교 때 교과서 나온 거 그거 읽었죠? 웃을 때 아닌데 상당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구운몽은 뭐 더 하죠? 이게 우리 현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언어들이 빚어내는 그 향연들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요. 그럼 맨 겉멋들, 성형외과 얘기했지만은 성형외과의 다른 버전들이죠. 그런 데만 다 신경 써요. 이 자기 삶을 배반하는 방식이 철저히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실 겁니다. 역시 문학 선생이니까 전소리 하지. 이게 문학 선생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다양한 언어들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다양한 언어를 공급해주면 너무 인색해. 무지야. 오늘 시청을 나가시면서 고민하셔야겠죠? 가축인가 인간인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싶으면 서점 가시고 가축이다 싶으면 성형외과 가십시오. 대로의 언어도 있습니다. 표준어 이런 것들, 공용어 이런 것들. 또 골목길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죠? 램이라고 부르면 사적인 언어들이죠. 그렇죠? 또 진실의 언어들이 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하는 식으로 우리 제 각시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죠. 아니죠? 맞죠? 이 골목길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장소성 얘기했는데 그 장소의 언어들이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다 표준화해버리고 공용화해버리고 이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가야 돼요. 어떤 언어를 얼마나 다양한 언어를 내 영혼에 공급해 줄 것인지. 그러니까 아이크림 좋은 걸 발라서 피부에 촉촉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언어 다양한 언어들도 좀 함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크림 하나 줘야 됩니다. 그래도 아이크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선물 뭐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크림 저는 잘 모르는데 찾아봤더니 아이크림 하나에 한 뭐 2, 3만 좀 할 줄 알았지. 그래서 하나씩 모였어요. 25만, 30만. 미쳤어. 뭐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셈법 간단합니다. 모든 걸 책으로 이렇게 환산해요. 30만 원이면 멋진 책 10권을 딱 산다. 이 10권이면 한 달에 행복해. 정말. 무시무시해. 네, 여러분들이 아이들 자습서 사주고 참고로 사주는 데는 대단히 팍팍 쓰죠. 아무 미련 없이. 아이크림 살 때도 별로 뭐 고민 안 하시죠? 피부 늙어가는 거 너무 고민스러워하면서 말이지. 지 영혼이 피피하게 늙어가는 데서 아무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자기 그 아이크림 살 때 물론 조금 고민하시겠죠. 근데 책 사실 때는 많이 고민하시죠. 그죠? 네. 그게 이제 헛패신의 명리에 우리가 다 복종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이 문예 획일화 균질화 과정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정말 다양성의 문제인데 말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다양성 회복의 방법이 있다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책을 읽거든요. 아니 뭐 간단합니다. 문제는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것에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어떤 집에 갔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책들이 꽂혀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교육적 효과는 물론이고. 제발 아이들에게 참고서 사거나 화장품 살 때 좀 고민하세요. 책 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좋은 책을 사야 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책을 사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의의 발견과 타자의 발견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폼이 3분의 1이라고 했죠? 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주세요. 인문적 교양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예를 들면요. 미국의 아주 주요 대학들, 소규모 칼리지들인데 좋은 작은 대학들의 중요한 커리큘럼이 뭔지 아십니까? 인문 고전 100권을 읽는 겁니다. 4년 동안. 그게 모든 딱 지정이 돼요. 모든 학생들. 다른 전공 개념이 없습니다. 경영학, 경제 이런 거 안 합니다. 4년 내내 고전 100권만 읽어요. 읽고 실제 공부는 대학원 가서 합니다. 근데 대학원도 메디컬 스쿨이나 그러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도 있겠죠. 로스쿨 이런 데 갑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원에서도 그 학교 졸업한 학생을 뽑는 거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대학생들이 어림없어요. 내가 이 학생들 가르칠 때 이 대학 선생에게는 학점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들어오자마자 애들한테 한 학기, 1학기를 제가 맡습니다. 현대문학사라는 강의인데 책을 15권씩 읽힙니다. 한 학기 동안. 장편 소설들이 대부분. 애들이 미치려. 근데 안 읽을 수 없습니다. 왜? 학점이 달려있으니까. 뭐 네이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퀴즈를 보는데 매번. 일테면 이런 겁니다. 무정이라는 소설을 읽었다. 일테면은. 그러면은 무정에서 맨 마지막에 영채가 부른 노래 가사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나오죠? 그죠? 제가 다음에 2월 때 할 때 문학과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정만 가지고 해도 우리 얼마나 놀 수 있습니다. 또는 뭐 3대를 읽었다 그러면은 일테면은 이 둘이 들어간 여관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읽을 수가 없죠. 애들이 진이 빠진 거예요. 진. 근데 그거 다 읽고 나야 비로소 좀 사람 같은 거예요. 이건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협박처럼 말씀드립니다. 인문적 교양이라면 정말로 모든 것이 출발점, 모든 시작. 스펙 쌓아 소용 없습니다. 여기 혹시 뭐 이게 무슨 경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학점 좋고 뭐 외국 연수 오래 갔다 이런 심사 뽑았다는 망신남. 이러다 보니까 제가 문학 공부하는 학생 뽑아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책 많이 읽은 학생들이 좋은 책이겠죠. 고전이죠. 고전들 많이 읽는 사람들이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교양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책 제목을 제가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교양을 리버럴 아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방시키는 기술입니다. 또 예술이기도 하고. 여기는 스스로를 위한 자신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 이게 바로 교양교육이자 인문적 교양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정신 속에 얼마나 많은 갇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늘 그렇듯이 너무 쉬운 길인데 우리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방시킨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말은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원래 해방자들이 독립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독재 권력으로 치닫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죠? 저쪽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데 독재자들이 있죠. 다 독립투사들이었어요. 카스트로도 그렇고 또 김일성도 제가 독립운동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렇게 양만적인 독재자들 권력을 자기가 쥐는 순간 그건 남을 위해서 남을 해방해준다는 것은 별로 지위할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가꿀 때 다른 사람도 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기르고 있는 2마리 가축한테 늘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건 또 인권무도인가요? 청소년 인권무도인가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더불어 살 수 있다. 제발 뭐 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저는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전화해 보십시오. 아까 그 땅에